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리플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말 사이에 또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리플의 Fair Notice Defense를 기각해달라는 SEC의 요청을 법원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전 영상에서 몇 번 언급을 했지만은 지금 리플 측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라고 주장하는 것, 이제 두 번째는 리플이 XRP를 발행을 하고 사업을 영위했던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충분한 가이드가 SEC로부터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 이 두 번째 부분을 Fair Notice Defense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는 공정공지 항변 이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었고, 작년 5월 달쯤에 SEC는 이 두 번째 이 Fair Notice Defense를 기각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돼가는데 법원에서는 이번 주말에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낸 거죠. 그래서 의견이 Fair Notice Defense는 기각하지 않겠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요청을 기각한 이제 이유를 문서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리플의 행위가 XRP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리플 측의 그 비즈니스 관행이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Fair Notice Defense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이런 이유를 문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서 SEC 측의 주장이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또 한 번 이건 리플 측에는 굉장히 어떤 유리한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만 이라도 이제 리플은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얻어내게 되면은 리플 쪽이 이제 승소를 하게 되는 거죠. SEC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의 질 확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협상으로 이제 끝맺음을 하려는 그런 인센티브가 세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협상으로 한 발짝 더 다가온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크게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고 있는데 엄청나게 재미있는 뉴스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소송이 XRP를 발행한 리플랩이라는 회사랑 SEC 사이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소송으로 인해서 촉발된 또 하나의 소송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존 디튼이라는 변호사분이 주도로 일으킨 SEC에 대한 집단 소송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SEC가 리플을 기소를 함으로 인해서 XRP가 상장 폐지가 되고 가격이 폭락하고 이러면서 이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 투자자들이 한 6만 5천 명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분들이 집단 소송을 SEC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집단 소송이 일어난 게 이것도 작년 한 여름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에 대한 SEC의 반응이 바로 또 한 일주일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집단 소송은 로드 아일랜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가 그 존 디튼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지역이 거기이기 때문에 로드 아일랜드인 반면, 이 SEC와 리플 랩스의 소송권은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할권이 좀 다르기는 한데, SEC에 대한 반응이 이 로드 아일랜드 법원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이 로드 아일랜드 법원은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 증권 여부가 확실하게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소는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모순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뉴욕에서는 SEC는 XRP는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게 증권이라는 거는 명백하게 가이드가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페어 노티스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로드 아일랜드에서는 이게 아직 증권인지 여부가 판명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소는 무효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드 아일랜드와 뉴욕 그 법원에서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이런 거를 지켜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저는 법조인도 아니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SEC가 여태껏 해왔던 관행이라는 게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있었구나, 합리적이지 않았구나 라는 어떤 인상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언론사들도 지금 비판적인 글을 많이 쓰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포브스에서 이 케이스를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팔로우하면서 기사를 내고 있는 분이 있는데, 포브스면 상당히 영향력 있고 저명한 잡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줄기차게 여태껏 SEC의 관행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SEC 의장인 게리 갠슬러가 이러한 전개 상황을 보면서 패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많이 인지를 하기 시작하고, 이에 대한 데미지 컨트롤을 하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좀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한 일주일 전에 트위터에 올라온 상황인데, 이 디지털 애셋 인베스터라는 계정 이름으로 트위터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재미있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작년 8월 3일 아스펜 시큐리티 포럼에서, 이제 그 포럼이 이제 일종의 게리 갠슬러가 SEC 의장으로서 처음으로 SEC의 공식 앞으로의 그 게리 갠슬러 체제 하에 어떤 식으로 행정을 해나갈지에 대한 의견을 이제 피력을 공식적으로 한
중요한 그런 행사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했던 발언과 최근에 대중매체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의 내용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트위터에 가서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영상을 2개를 올렸거든요. 이제 직접 확인을 하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8월 3일 날 아스펜 시큐리티 포럼에서는 SEC는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3월 3일인가 4일쯤에 했던 그 인터뷰에서는 SEC는 때로는 패한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소송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고, 이러한 그 의견이 나온 시점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윌리엄 힌맨의 연설에 관한 증거를 제출해달라는 그 어떤 법원의 명령에 그걸 재고려해달라는 의견을 냈다는 것부터 별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이게 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그 Fair Notice Defense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이 또 거절됐다는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게리 겐슬러도 어느 정도 이 리플 건에 관해서는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또 완벽한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어떤 그런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지난번 리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윌리엄 힌맨 연설에 관한 문서를 제출해달라는 것을 재고려해달라고 지금 시청을 한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아직 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될 것 같고, 그 답변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까지 만약에 이제 그 SEC 쪽에 부정적으로 나온다면은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 지을 확률이 또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